안녕하세요. 결혼은 배우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식구까지 다 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결혼을 하고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 자체로만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성실하고 늘 저를 위해주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착한 만큼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뻔뻔하고 지밖에 모르는 저의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부서는 다른 부서였고요. 사내 커플로 지내오다가 저는 퇴사하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요. 남편은 계속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소속보다 제가 따로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서 하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긴 하지만 회사 출근하는 것과 비슷하게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빠듯하게 일을 하는 편입니다. 일도 많이 받는 편이고요.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는 더 돈을 열심히 벌려고 다짐했거든요. 둘 다 맞벌이긴 하지만 결혼할 때 조금 무리해서 아파트 매매를 한 탓에 여유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지자고 얘기가 되었어요. 아무리 제가 집에서 일을 한다 해도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전처럼 일을 하기 힘들 거고 그러면 대출금 갚는 것도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3, 4년 정도는 열심히 일해서 대출도 갚고 여윳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 그때 아이를 가져보자 한 거죠. 저희 계획에 대해선 양가 어른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둘 다 집에서 해온 돈이 많지 않았고 저희 힘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친정 부모님도 너네가 야무지니까 알아서 잘하지 않겠느냐며 응원해 주셨고 시부모님도 그땐 알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시부모님은 아이는 안 가질 거냐 슬슬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초반에는 저희 계획을 다시 설명드렸죠. 당분간은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타이트하게 대출금을 갚아나갈 거고 또 모을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 아이도 가질 거다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아이 낳고 또 키우겠냐고 뭐라고 하세요. 제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나중에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고 하시면서요. 저희가 아이가 갖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여윳돈이 없어서 미룬다는 건데 시부모님은 막무가내로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책임을 회피한다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글러먹었다며 뭐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설득도 해보고 열심히 설명도 드려보고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 했는데 시부모님은 귀를 딱 닫으시고 다 필요 없고 빨리 아이부터 가지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특히나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 어차피 집에 있으면서 왜 애는 안 가진다는 거냐, 애 낳은 다음에 애 보면서 쉬엄쉬엄 일을 하라고 잘 그러셨죠.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클라이언트와 전화통화도 많이 해야 되고 딱 집중해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그게 되나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 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 막무가내로 애 키우면서 집에서 일하라고 그러시는 거였죠. 근데 톡 까놓고 말해서 아이부터 가지라고 그렇게 닥달하실 거면 보통 자금적으로 도움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애 봐주는 거라도 도와주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일절 없이 그냥 무조건 애는 낳아야 된답니다. 금전적으로도 도움 줄 수 있는 거 없고 또 애는 알아서 키우라고 하시면서요. 애는 냅두면 알아서 잘 큰다. 너무 다 갖추고 낳으려고 하지 마라. 하시면서 끝까지 손주 타령을 하셨죠. 근데 웃긴 게 그 와중에 딸은 싫답니다. 무조건 떡두꺼비 같은 아들로 낳으랍니다. 성별이 제가 원하는 대로 지정이 되나요? 그런데도 딸 낳을 거면 낳을 필요 없고 무조건 아들을 낳으래요. 대를 이을 수 있게요. 솔직히 저도 그 소리를 결혼 내내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니까 나중에는 진심으로 짜증나더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저렇게 대를 이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그러면서 덧붙이는 소리는요. 아이도 안 키우면서 왜 시댁에는 용돈 한 번 안 주냐고도 하셨습니다. 아이라도 키우면 돈 들어갈 일이라도 많겠다 싶지만 너네는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시댁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남편과 결혼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양가 부모님 생신이랑 명절 때만 용돈을 챙겨드리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도 자기 아들한테는 못하는 소리를 며느리인 저는 만만하신 건지 잘 하시는 겁니다. 왜 저러실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 시댁 스트레스를 그나마 참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나름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부모님께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남편이 나서서 연락드리고 또 시부모님께도 하실 말씀 있어도 수연이 말고 자기한테 직접 얘기하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댁 갔을 때도 어머님이 저한테 아기 소식은 없느냐 용돈 어쩌고 하실 때면 남편이 다른 대화로 돌리거나 제가 자리를 피하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저한테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합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원래 성격들이 저러시다면서 이해해줘서 미안하고 고맙다면서요. 남편이라도 중간에서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시부모님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좀 참게 되는 거였죠. 그러던 와중에 신우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남편의 연년생 누나고 저한테는 형님이었죠. 형님의 남편은 PC방을 운영하세요. 형님하고는 원래 친구 사이였는데 가깝게 지내면서 술도 자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술 먹고 실수해서 덜컥 아이가 생겼고 그 김에 결혼까지 한 거였죠. 남편에게 듣기로는 형님은 갑자기 친구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지워야 되니 어쩌니 하면서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대요. 어머님은 그러게 허구한 날 술 처먹고 그러고 다니랬느냐고 신우 등짝을 때리셨다고 하고요. 계획에도 없이 임신하고 또 엉겁결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니 그럴 만도 하겠죠. 하지만 제 앞에서는 그런 내색 일절 없이 임신 유세가 대단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세트로 저를 닥달했죠. 결혼을 했으면 아이는 당연히 가져야지 우리 집 대 끊기게 생겼다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솔직히 속으론 우습더라고요. 계획에도 없는 임신에서 지훈이 많이 울고불고 했었다면서 제 앞에서는 임신은 꼭 해야 된다고 유세 떠는 걸 보면요. 그리고 말은 꼭 애는 있어야 되니 어쩌니 하면서 정작 자기는 애 보기 힘들다고 자기 시댁에 애를 거의 맡겨놓다시피 한다고 했어요. 형님네 시어머니는 성격이 엄청 순하신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신데 형님이 애 못 본다고 하니 결국 그 시어머니께서 꼼짝없이 형님 애를 다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허리가 아프네, 손목이 아프네, 애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네, 온갖 핑계대면서 아이는 나 몰라라 하니까 그 집 시어머니가 애 데리고 가서 거의 키우다시피 하신다고요. 형님은 진짜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시댁에 와서 낄낄거리면서 어머님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내가 우울해서 죽겠다고 앓는 소리 맨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내가 애 어떻게 할까 싶어서 부랴부랴 데리고 가서 키워주시잖아. 그래도 네 애는 네가 키워야지. 나 못해. 허구한 날 빽빽거리면서 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알아서 잘 키워주시는데. 너네 시엄마는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있으면 더 잘 키워. 경력자 아니야? 내 친구들한테 이 얘기하니까 나보고 요령 장난 아니래. 그러면서 뭐가 재밌는지 깔깔거리고 웃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를 보며 고개는 가로저어도 딸이다 보니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지가 낳은 자식 하나도 건사 못해서 나이 드신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러면서 나만 보면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빨리 가져라 훈수를 두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 남편이 한 번씩 누나 나 잘해. 우리한테 왜 이렇게 간섭이야? 하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 신우는 발끈해서 야 간섭이라니 가족끼리 걱정하냐. 올케가 나이도 있는데 더 나이 들면 애 상태도 안 좋아져. 우리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고 건우나 제대로 봐. 건우가 애정결핍인 것 같더라. 우리 시엄마가 어련히 잘 봐주거든? 매형은 누나 보면 가만히 있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탱자탱자 허구한 날 놀러 다니면서 애 보는 것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뭐? 야, 너 말 다 했냐? 이렇게 사는 것도 내 복이지. 너는 누나가 이렇게 사는 게 안 이꼽냐? 안 입고 온 게 아니라 누나도 누나 역할은 해야 된다 그거지. 말하는 싸가지 봐. 나 알아서 할 거니까 훈계질 꺼져. 남편은 그러면 질색을 합니다.
저한테도 자기 누나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서요. 누나는 학창시절 때부터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친구들이랑 맨날 우르르 몰려다니고 사고도 잘 치고 그랬대요. 시부모님도 엄청 힘들게 했었다고 하고요. 오죽하면 신우가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저 골칫덩이 드디어 치운다고 기뻐하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편도 자기 누나지만 진짜 한심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질색팔색했는데 그런 신우가 갑자기 둘째까지 임신한 거였습니다. 첫째가 2돌도 되기 전에요. 당연히 계획에는 없던 임신이죠. 신우는 임신했다고 완전 떵떵거리면서 다녔고요. 자녀 계획도 없이 임신만 척척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이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도 별로 없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임신했다고 저보고 혹시 난임이나 불임 아니냐고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저는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봐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떠넘기듯 맡기는 사람이 둘째는 어쩌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역시나 신우는 별 생각도 없었습니다. 첫째처럼 둘째도 시어머니가 봐주실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낳았으면 하늘 역할은 다 한 거라면서요. 그런데요, 신우가 둘째 출산을 1~2달 앞둘 때였습니다. 신우의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업다가 앞으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신 거였죠. 나이도 많으신데 다치셨으니 한동안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또 퇴원하신다 해도 무거운 걸 들거나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신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제 둘째도 나올 거고 당연히 첫째고 둘째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맡길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됐으니까요. 솔직히 다른 여느 엄마 같았으면 좀 힘들긴 해도 자기 자식들이니까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만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몽땅 맡기고 전처럼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였죠. 신우는 시어머니가 안 되니까 자기 친정 어머니인 저희 시어머니께 부탁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일단 출산은 해야 되니까 출산 전후로 1~2달 정도는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에 80씩 어머님께 드리기로 하고요.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공짜로 애 봐달라고 했다면서 또 친정 엄마라고 80씩 따로 돈은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저희 시댁에서 주로 맡아서 보게 되었고 신우는 그 사이에 둘째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나이 들어서 육아를 하게 되니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2돌도 안 된 아이다 보니까 에너지는 넘치고 천방지축인데다 말은 잘 안 통하고 어머님도 곡소리 나게 힘들어 하셨죠. 아이 본다고 친구분들도 못 만나시고 개인 시간도 전혀 없으셨고요. 그렇게 2~5달이 지났는데 신우한테 아이 도로 데리고 가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우는 자기는 둘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안 된다고 첫째는 몇 달 더 봐달라 그랬대요. 아니면 첫째는 데리고 올 테니 이제 둘째 봐달라고 하고요. 시어머니는 허리 디스크가 도질 것 같다고 둘 다 안 된다고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신우는 좀만 더 데리고 있어달라 하고 저는 신우가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애 보는 게 당연히 힘든 일인 건 맞죠. 하지만 본인 애인데 뭐가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난리법석을 떨며 저렇게 엄마한테 떠넘기는지 저렇게 아이 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뭐하러 애는 둘씩이나 낳은 건지 시조카들만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황당한 일은 따로 있었죠. 하루는 낮에 일하고 있는데 신우한테 연락이 와서 급한 일이니까 잠깐만 시댁으로 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시댁은 차로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무슨 일이냐니까 와서 말해준다고 지금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 저보고 애 좀 봐달라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는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저한테 애 봐달라고 하는 거였죠. 듣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냐면서 그참에 저보고 애 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심지어 부탁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해. 어차피 나중에는 옳게도 애 가질 거 아니야. 미리 연습해서 나쁠 거 없잖아. 오히려 도움되고 좋지. 한번 해보면 익숙해져서 나중엔 나한테 고마울걸?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지랄도 풍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애 나오면 그때 하면 될 고생을 왜 제가 미리 당겨서 해야 되나요? 그것도 없는 시간까지 쪼개서요. 저는 2번 말할 것도 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형님,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아무리 집에서 일하는 거라지만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만. 애가 둘이다 보니까 나 잠을 거의 못 자.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 조금 도와주면 되잖아. 제 일이 워낙 유동적이잖아요. 클라이언트랑 전화 통화할 일도 많고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집에서 일하면서 그 정도도 조절 못해? 그럴 거면 뭐하러 집에서 일해? 그냥 회사 가지. 참나,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형님은 대놓고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어이없더라고요. 저 집에서 일하는 거지만 돈으로 치면 남편과 비슷하거나 좀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제가 더 많이 벌 때도 많습니다. 근데도 제가 집에서 일하니까 거리낌 없이 자기애 봐달라고 하고 제가 거절하니까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그러냐고 비꼬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어머니까지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조카들 좀 봐주는 일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그리고 애들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얼마나 귀여워. 어머님은 본인 손주임에도 힘들어서 학을 떼셨으면서 저한테는 당연하다는 듯 도와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힘들어서 이제 못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 나는 할 일이 있어서 허리도 안 좋고 그리고 나이 든 나랑 젊은 너랑 같아? 체력부터가 다르지. 솔직히 유정이 하는 말 틀린 말도 아니야. 미리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유정이 얘가 애들 둘이나 놓고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데 올케가 돼서 좀 도와준다 생각하면 안 되니? 자기 딸 몸은 쿠쿠다 쓰고 제 몸은 철근인가요? 하루 종일 어쩔 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타이트하게 일을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왜 그 와중에 일부러 시간을 빼서 형님 육아를 도와야 되나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형님은 돈 줄 테니까 가족끼리 좀 도와달라고 막무가내셨습니다. 황당해서 얼마 주실 거냐니까 30준대요. 30요? 기막혀서 코웃음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애 봐줬으니까 80이지만 올케야 하루에 몇 시간 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치면 절대 적은 돈 아니다. 톡 까놓고 돈 받는다는 것도 웃겨. 가족끼리 그 정도도 공짜로 못 도와줘? 나중에 올케가 애 낳으면 나도 도와줄 건데. 퍽이나 제가 애 낳으면 도와주기도 하겠네요. 지혜 둘도 못 봐서 시어머니고 친정어머니고 곡소리 나게 만들면서요. 저는 싫다고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바빠서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고 신우고 쌍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두 사람이서는 서로 얘기한 모양이었어요. 저한테 부탁하면 된다고요. 참 자기들밖에 모르는구나 싶어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집에 가려는데 신우가 그러더군요. 그래, 알겠어. 근데 올케. 네. 이런 얘기 우태기한텐 괜히 하지 마. 우태기 걔 알면 또 파르르 난리친다. 저희 남편 귀에 들어갈 건 또 걱정되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직전까지도 저보고 참 정 없다느니 지혜 나오면 두고 보자느니 그러더라고요. 참나, 저는 나중에라도 애 낳으면 제 손으로 키우지 남 도울 생각부터 안 할 거거든요. 내가 자기인 줄 아나 생각하며 나왔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일을 다시 하는데 생각할수록 진짜 어이없는 겁니다. 누나랍시고 동생 결혼한다고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런 부탁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만 하는 게 너무 철면피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절하니까 저를 무슨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냉혈한 취급하고요. 생각 같아선 확 남편한테도 다 말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말 안 한다고 약속했으니 그냥 속으로 삭혔죠. 하지만 제가 그날 분명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틈틈이 저에게 톡을 보내더라고요. 애기 사진과 함께요. 너무 귀엽지 않느냐, 같이 연습하는 셈 치고 와서 도와줘라. 그러면서 육아하는 법도 배우는 거다 어쩐다 하면서요. 저는 처음엔 좋게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씹었습니다. 너무 짜증나서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신우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애 봐달라 어쩐다 소리할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신우 성격에 전화 받을 때까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았죠. 그랬더니 이번엔 제대로 선을 넘더라고요. 올케는 그렇게 바쁘다고 난리치니까 그렇다 치고 올케네 어머님 있잖아. 들어보니까 그냥 집에 계신다며? 집에서 그냥 계실 바에야 아이도 좀 돌봐주시고 용돈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아? 집에서 놀면 뭐 하실 거야? 이제 하다 저희 친정 엄마한테까지 부탁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인간은 진짜 나 부끄러움이 없나 싶더라고요.
가만히 잘 계시는 저희 엄마, 그것도 자기한텐 사돈어른인데 저런 부탁을 하는 게 말인가요? 저희 엄마가 나서서 먼저 도와주겠다 하신 입장도 아니고요. 저는 쌍욕이 나올 뻔하다가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얼마 줄 거냐고요. 시터들 시세 맞춰서 주고 오며 가며 왕복 시간만 해도 1시간 넘는데 교통비며 그 시간까지 다 쳐줄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제 말에 가족끼리 돈 얘기부터 한다고 제가 돈돈거리는 거 진짜 듣기 싫답니다. 저는 됐고 얼마 줄 거냐니까 그냥 설렁설렁 애 조금씩 봐주는 건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냐면서 자기는 한 달에 50 정도 생각했답니다. 50 얘기 나오는데 진짜 입에서 욕지거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50요? 장난치세요? 형님이 저희 부모님 댁으로 매일 출퇴근해서 집안일 몇 시간만 하실래요? 그러면 50 드릴게요. 아니 80 드릴게요. 괜찮죠? 뭐야? 올케, 지금 장난쳐? 저희 엄마랑 잘 아세요? 상견례 때랑 결혼식 때 본 거 말곤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지 않으세요? 근데 무슨 낯짝으로 저희 엄마한테 애를 봐달라 하세요? 그것도 50요? 장난은 지금 누가 치고 있는데요? 아니, 집에 계신다니까. 저희 엄마 평생 일하시고 이제 조금 쉬시면서 여가생활 보내시고 취미생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애를 봐줘요? 엄마 손주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딸 시누이 애를요? 형님, 참 신기하신 분이네요. 저한테 부탁하는 것도 참 황당했는데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까지 부탁을 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힘드시면 시터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건 싫으시죠? 돈 많이 드니까. 최소 200 이상은 들 테니까. 그러니까 싼 값에 이런 염치 없는 부탁하고 다니세요? 본인 애들이고 집에 하루 종일 계시면서 그것도 못 봐요? 그러면서 애는 왜 낳았어요? 그것도 둘째까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다다 쏟아내자 형님도 억걱거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 봐주면 그만이지 어따 대고 그딴 소리를 하느냐며 쌍욕을 하며 따지는 겁니다. 신우 저한테 쌍욕 갈길 때 저 녹음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신우 완전 개거품 물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2년 전년 하면서요. 야, 이 미친년아. 이거 완전 도른년이네. 안 봐주면 그만이지 뭔데 나한테 호통질인데. 야, 네가 집에서 일은 하는지 어쩌는지 어쨌든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신우가 힘들어서 쩔쩔매면 인간적인 도리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일한다고 바빠서 안 돼? 지랄을 하네. 네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처 있으면서 바쁘긴 뭐가 바쁜데. 그리고 너네 엄마도 어차피 집에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봐달라 그건데 왜 혼자 쌩 난리치는데. 너 이게 신우한테 할 짓이야? 신우가 따지길래 저도 완전 얼굴 빨개져서 같이 따졌습니다. 못 봐준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죠. 싫다는데 왜 억지로 자꾸 애보라고 하고 애 사진 보내냐고요. 나한테 뭐 맡겨놨어요? 그리고 어따 대고 쌍욕이에요. 누구는 욕 못해서 하네요? 해! 너도 해! 진짜 수준 떨어져서 상종 못하겠네요. 네 애는 네가 직접 보세요. 애먼 사람들 다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애 낳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신우는 그 뒤로도 저한테 막 전화를 했는데 차단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싱숭생숭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 퇴근하자마자 앉으라고 하고 녹음 들려줬습니다. 남편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합세해서 애 좀 돌봐주래. 나 집에서 일하니까 시간 많지 않냐고. 뭐? 당신한테 말하지 말래서 안 했는데 아깐 형님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싫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좀 물어보래. 50 준다면서.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장모님한테? 미쳤나 정말. 어디라고 그런 부탁을 해. 내가 이런 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진짜 미안해. 남편은 씩씩대며 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 화가 나서 따지더라고요. 누나,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수연이가 왜 애들을 봐줘야 되는데? 누나 애는 누나랑 매형이 보면 되지. 제발 누나가 친 사고에 뒤치다거리 좀 작작하게 만들어. 커오는 동안에도 그렇게 사고만 줄창 쳐대서 엄마 아빠 개고생 시켜놓고 결혼하고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 이제 와서는 애까지 봐달라고? 그것도 우리 장모님한테? 제정신이야? 부탁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 거 구별도 못해? 진짜 지긋지긋하다. 한 번만 더 전화해봐. 남편은 씩씩대며 전화를 끊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누나 애를 수연이한테 왜 보라고 하는 건데? 예행연습은 무슨 예행연습이에요?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낳을 때 되면 알아서 낳고 기를 텐데 엄마는 누나 애 봐주는 것도 힘들어서 못 봐주겠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여력될 때 낳겠다는데 왜 자꾸 낳으라고 하고 재촉하냐고요. 엄마가 봐줄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누나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엄마 선에서 안 된다고 해야지. 엄마도 옆에서 같이 부추기고 있으면 어떡해요? 수연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누나가 전화해서 쌍욕을 퍼부어대던데 이게 말이 돼요? 아, 됐어요. 앞으로 명절이고 엄마 아빠 생신이고 누나 오면 우리는 안 갈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 폰으로 바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이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어요. 남편은 제 폰 들고 가더니 어머님하고 신우 번호는 차단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전화 받지 말라고 하면서요. 신우 때문에 진짜 어이없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고 화내주니까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신우가 저한테 쌍욕한 녹음 파일 남편이 어머님한테도 보내드렸고 어머님도 그거 듣고 신우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올케한테 욕은 왜 하냐고요. 신우는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엄마가 애 봐달라고 시어머니한테 매달렸답니다. 시어머니도 완전 질려서 네 새끼 하나 건사 못해서 이러는 거냐고 진짜 한심하다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까지 신우한테 연락 말라고 하고 집에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준대요. 신우는 엄마까지 자기 모른 척 한다며 문 앞에서 쌩 난리까지 쳤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애 보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다른 집 애도 아니고 본인 자식들 돌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징징대고 주변 사람들 손 빌리려고 하는지 저는 나중에 애를 낳아도 신우처럼 저렇게는 절대 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 말 들으니 신우는 원래 성격도 좀 염치 없고 이기적이라고는 하는데 만나면 스트레스 주고 짜증나게 하는 신우랑 시어머니를 한동안 안 봐도 되니 저도 속 편합니다. 신우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그 일 후엔 저는 시댁 행사에 안 가고 남편만 가거나 아니면 남편도 안 가고 있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제가 우선순위의 가족이라면서 저부터 먼저 챙기고 이해해주는 그 모습이 참 고마워요. 저도 그만큼 더 잘하려고 하고요. 남편과는 처음에 계획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또 남편과 저 닮은 예쁜 아이도 언젠가는 가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